여러분 혹시 이런 밤 아시죠? 시계를 보지 않아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밤 있잖아요. 눈을 뜨는 순간, 지금 새벽 3시쯤 됐겠구나. 몸이 먼저 알아버리는 그런 밤이요. 창밖은 아직 시커멓고, 옆방에서는 숨소리 하나 안 들리고, 집안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데, 이상하게 내 머릿속만은 환하게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새벽 말이에요.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어제도 봤던 그 천장인데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벽지무늬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울리는데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평소라면 신경도 안 썼을 소리들이 창밖에서 간간히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도 이런 새벽에는 왜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걸까요? 몸은 분명히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움직였고 저녁도 잘 챙겨 먹었고 씻고 나서 일찍 자리에 누웠으니까요. 눈꺼풀은 무겁고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고 하품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옵니다. 몸은 분명 지쳐 있는데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해요. 마치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몸은 자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뭔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요. 다시 눈을 감아봅니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보려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지요. 그런데 감은 눈 속에서도 머릿속은 도무지 쉬질 않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오래전에 지나간 일들까지 뜬금없이 되살아나요. 몇 년 전에 자식한테 서운했던 말 한마디, 몇십 년 전에 배우자랑 다투던 순간, 심지어 어렸을 적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까지 이 새벽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조용한 새벽에 이런 게 다 떠오르는 걸까요? 결국 몸을 뒤척이지요.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왼쪽으로 누웠다가 이불을 걷었다가 또 덮었다가 베개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를 바꿔보는 거죠. 그러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갑니다. 어두운 부엌, 냉장고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인 그 부엌에서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딛고 서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나만 이렇게 밤마다 뒤척이는 걸까? 병원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면 클리닉이라는 데도 가보고 이런저런 검사도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하셨겠지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문제로 여기 앉아있나 싶어 괜히 겸연쩍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해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수면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 필요하실 때 드세요. 이런 말들이요. 수면제를 먹으면 그날 밤은 어찌어찌 잠이 들긴 하지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멍해요. 개운하게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면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뭔가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명상 음악도 틀어놓고 누워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심지어 양을 세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전에 반신욕을 오래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침실 온도를 낮춰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커튼을 아예 안막으로 바꿔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이 하루 이틀은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애를 써도 잠은 자꾸만 달아나 버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잠을 못 이루는 이유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에서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몸에서 이유를 찾았지요. 침구가 불편해서, 방이 너무 밝아서,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운동을 충분히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몸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그 감정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해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로서, 누군가에게는 자식으로서, 누군가에게는 배우자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이웃으로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걸 그때그때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서운해도 참고, 화가 나도 삼키고, 슬퍼도 티를 내지 않으려 애를 써요. 그렇게 낮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딘가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낮 동안엔 바쁘다는 핑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 아래 잠시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 우리가 온전히 혼자가 되는 그 순간 조용히 고개를 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낮 동안엔 억눌려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혹은 듣고도 외면한 채 그저 뒤척이기만 하는 거고요.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음속에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만큼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법정 스님의 경고는 단순히 물건에 대한 집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 기억에 대한 집착, 지나간 일들에 대한 미련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이 법정 스님의 경고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잔뜩 짊어진 채로 그걸 내려놓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특히 말년이라는 시기에 접어들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젊었을 땐 몸이 피곤하면 그냥 고다 떨어지곤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뛰어다니다 보면 머릿속에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 있어도 몸이 먼저 지쳐서 잠에 빠져들곤 했지요. 그런데 말년이 되면 다릅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은 많아진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낮 동안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다가도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유난히 크게 다가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내다가도 밤에 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자식한테 못해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는 곁에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선택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런 생각들이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의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오고 그 기억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오고요. 그렇게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우리 정신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지기만 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년에 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속에 뭐가 쌓여 있는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여러 밤을 뒤척이며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일 밤이 두려운 분들도 계시겠지요. 잠자리에 눕는 순간부터 오늘도 또 못 자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낮엔 괜찮다가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밤을 오랫동안 겪었던 한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겁니다. 73,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며 몇 년 동안 밤마다 눈이 떠졌던 그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야기의 끝에서 작은 희망도 함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월이라는 계절,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속 묵은 것들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있다고, 아직 놓아주지 못한 게 있다고 마음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저 잠을 청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은 더 팽팽하게 긴장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신호는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반대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응답해 나가면 신호는 서서히 잦아들고 우리는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께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요. 그게 바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조금 더 이 새벽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이불을 덮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낮에 자식이랑 나눈 짧은 통화. 그 통화에서 자식 목소리가 왠지 지쳐 있는 것 같았던 느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그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요즘 들어 자식이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 손주 얼굴 본 지도 꽤 됐다는 것, 명절에도 다들 바쁘다며 짧게 다녀갔던 것,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은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하다는 것, 이런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지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데리고 옵니다. 서운함은 다시 외로움을 불러오고, 외로움은 또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진 걸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생각의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누운 채로 이런 생각들과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 3시가 훌쩍 넘어 있습니다. 이런 밤을 보내는 게 비단 오늘 하루 일만은 아닐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어쩌면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이런 밤이 반복돼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저녁이 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또 못 자면 어떡하나. 오늘도 또 뒤척이다가 나를 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잠들기도 전에 우리를 짓누르지요. 그리고 그 걱정 자체가 또 하나의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잘 자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잠을 쫓아내는 셈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밤이 계속되면 낮에도 영향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보다는 무거움이 먼저 느껴지지요.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멍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 낮 동안에도 기운이 나질 않아요.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미루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밝게 웃는 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식욕도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삶 전체가 조금씩 무기력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병원을 찾게 되지요.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고 다른 수치들도 크게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아들고요. 그럼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몸이 힘든데, 분명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그런 물음표만 마음속에 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해요. 몸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잠시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건 몸은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것, 아직 소화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것, 그게 밤마다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참 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 앞에서 울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학교에서는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화가 나도 웃어야 했지요.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한테 서운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고, 자식 키우면서는 힘들어도 부모니까 견뎌야 했고요. 그렇게 평생을 감정을 누르고 참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접어들면서 예전처럼 바쁘게 몸을 움직일 일도 줄어들고 신경 써야 할 일도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앙금이 물이 잔잔해지면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낮 동안엔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이 분산돼 있으니 잘 느끼지 못하다가 밤이 되어 모든 게 고요해지면 그 앙금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들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이하면 몸은 천근만근인데 그렇다고 다시 잠들 수도 없어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신은 흐릿하고 몸은 무겁지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지만 이게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째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삶의 질 자체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년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다만 이걸 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그래도 낫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다가갈 수 있어요.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도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에 한두 번 깨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깨는 것과 몇 시간을 뜬 눈으로 뒤척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스르르 잠드는 것과 한 번 깨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잠이 안 와서 애를 태우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후자라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한테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아직 풀지 못한 오해가 있지는 않은가? 지나간 일 중에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진짜 이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금의 중장년층, 어르신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걸 미덕으로 배우며 자라오셨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 슬퍼도 슬프다고 티내지 않는 것,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배워왔지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내 감정이 어떤지 들여다보라고 하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낯칡과 어색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거예요.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쌓여만 갑니다. 그리고 쌓인 감정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관계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이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밤마다 겪는 이 감정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상황들 속에서 아, 이건 내 이야기다 하고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밤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방 안의 온도, 이불의 감촉, 베개 밑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밤 보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고 난 뒤부터 유독 밤이 길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엔 일 때문에 몸이 고됐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곤 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없이 바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에는 몸이 알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침에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특별히 할 일도 많지 않고요. 텔레비전 좀 보거나 집안일 조금 하거나 산책 다녀오거나 그 정도가 하루 일과지요. 몸을 덜 움직이니 당연히 피로도 예전만큼 쌓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되면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낮 동안 쓰지 못한 에너지가 밤에 다 몰려오는 것처럼 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밤 보내본 적 있으세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쉴 수 있다. 드디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즐기셨을 수도 있고요. 아침 일찍 알람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처음엔 기분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홀가분함 뒤에 다른 감정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어딘가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것. 이런 현실이 낮엔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밤이 되어 혼자 조용히 누워있으면 문득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의 밤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평생을 함께 자리를 나누어 쓰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곁에 없습니다. 이불의 반쪽은 여전히 비어있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지요. 낮엔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텔레비전도 보고 이웃과 이야기도 나누고 자식들이랑 통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릅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져요. 예전엔 뒤척이는 소리, 코 고는 소리, 이불 끄는 소리, 그런 사소한 소음들이 오히려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그립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라요. 함께 나눴던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들까지도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 먹먹함 속에서 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봐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런 상실에 대한 생각은 밤에 유독 크게 다가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살아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 생각을 밀어낼 방법이 없어요. 옆에서 걸어오던 발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 그런 사소한 것들이 문득 그리워지면서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지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 집이 조용해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집안이 늘 시끌벅적했지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웃는 소리, 가끔은 다투는 소리까지도 집안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의 삶을 찾아 집을 떠나고 나면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드디어 조용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조용함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리에 누워 있으면 그 정적이 귓가에 크게 울려요. 예전엔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던 작은 소리들, 문 여닫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텅 빈 느낌이 밤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낮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십니다. 이웃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친구들 만나면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밤이 되어 혼자가 되면 낮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마치 낮 동안 애써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문 닫고 불 끄는 순간 스르르 풀려버리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구조예요. 낮 동안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라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씩씩한 모습을 보이느라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밤이 되어 혼자가 되는 순간 그 감정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밤 보낸 적 있으세요? 낮엔 정말 아무렇지 않았는데 밤이 되니 갑자기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고 서러워지는 그런 밤이요.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은 낮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벗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면을 벗는 순간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감정들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밤을 보내세요. 몸은 분명 지쳐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걱정거리가 떠오르는 밤이요. 자식 사업이 잘 안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손주가 학교에서 적응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낮엔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지나가지만 밤이 되면 그 걱정이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만 그 걱정이 떠오르고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지요. 그렇게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혹은 자주 이런 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밤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이게 나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 나만 유난히 예민한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은퇴 후의 상실감, 배우자를 떠나보낸 그리움,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 그리고 끝없는 걱정들. 이 모든 게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낮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밤이 되어서야 표면으로 떠오른다는 것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엔 신경 안 쓰던 몸의 작은 변화들이 나이 들면서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고,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을 낮엔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만 밤이 되어 조용히 누워 있으면 그 작은 증상들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잠은 더욱 멀어져만 가지요. 이런 모든 상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낮 동안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두고 있다가 밤이 되어 혼자가 되는 순간 그 감정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 감정들로부터 잠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도망칠 곳이 사라집니다. 조용한 방, 어두운 천장,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 감정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엔 오랫동안 복이라는 것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있어 왔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필 만나고, 손주를 여럿보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복받은 인생의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 맞춰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이럴까? 저 집은 손주가 벌써 몇인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복을 재단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법정 스님께서는 바로 이런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낮 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게 고통스러운 뒤척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퇴 후의 허전함, 배우자를 떠나보낸 그리움,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 걱정과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까지요. 이 중에 여러분 이야기와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조금씩 겹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는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래 살던 집을 떠나 자식들 가까이로 혹은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변화 앞에서도 밤은 유독 뒤숭숭해집니다. 오랫동안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추억들이 떠올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 남편이 아끼던 물건, 오랜 세월 함께해온 가구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며 버릴지 말지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 힘겹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낮에 정리하며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집을 떠나면 이제 다시는 이곳에서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런 상실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보다가 젊었을 때 사진들을 보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그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내 모습이 있고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들 모습도 있지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음 짓다가도 문득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신다고 해요. 예전엔 명절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지요. 명절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뜨다가도 정작 명절 당일이 되어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는 집안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 지나고 나면 그 허전함이 더욱 크게 다가와요. 자식들 다녀간 자리, 손주들 뛰어놀던 자리가 다시 조용해지고 나면 그 조용함 속에서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밤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 들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며칠 동안 낮엔 애써 태연한 척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혹시 나쁜 소식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 속에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면 어쩌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밤들은 유독 길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게 바로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다가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이에요. 낮 동안 무료함을 달래려고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그게 오히려 밤이 되면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고 활기차 보이는데 정작 화면을 끄고 나면 조용한 방 안에 나 혼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다가오지요. 그 공허함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잠은 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구를 잃는 경험도 말년엔 유독 자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는 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말년이 되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부고 소식을 접하는 일이 잦아져요. 평생을 함께 늙어온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슬픔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이런 두려움은 낮엔 애써 눌러두지만 밤이 되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조용한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지고 그 서늘함 속에서 잠은 더욱 멀어져 가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허전함, 배우자를 떠나보낸 그리움,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 걱정과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옛 추억이 불러오는 상념 명절이 지나간 자리의 허전함,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우리가 그만큼 깊이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움도 없었을 거고, 걱정하지 않았다면 불안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왜 하필 밤에, 그리고 왜 하필 말년에 이렇게 강하게 찾아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우리 잠을 방해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감정은 하필 밤이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떻게 우리 잠을 방해하는 걸까요? 낮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때로는 이웃으로서, 때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요. 이 각각의 역할엔 저마다의 기대가 따라옵니다. 부모라면 자식 앞에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기대. 배우자라면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기대요.
우리는 이런 기대들을 충족시키려고 우리 안에 진짜 감정을 종종 뒤로 미뤄둡니다. 서운해도 서운하다고 말 못하고, 지쳐도 지쳤다고 말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낮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치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물건처럼. 감정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낮 동안엔 해야 할 일들, 만져야 할 사람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우리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감정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신경 써야 할 일도 사라져요. 우리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낮은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는 시간이고, 밤은 우리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그런 걸 신경 쓰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밤이 되어 혼자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진짜 모습,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말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땐 아직 살아온 날이 많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쌓인 감정도 상대적으로 적었지요. 그런데 말년에 이르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후회되는 선택들, 서운했던 말들, 미안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게 세월과 함께 차곡차곡 쌓여온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는 낮 동안의 활동량도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저런 일들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지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마음속 감정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면 그런 바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돌아봄의 과정에서 그동안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거지요. 여러분, 특히 말년에는 상실이라는 감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는 경험, 건강했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경험, 사회적으로 활발했던 역할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험,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낯설어지는 자기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까지, 이런 상실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실감은 낮엔 애써 외면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되고요. 또한 말년에는 후회라는 감정도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지만 아쉬운 일도 많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자식한테 다정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밤이 되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후회는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무거운 감정들을 아는 채로 잠을 청하려 하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느꼈던 서운함이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 말투와 표정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나기도 하지요. 10년 전에 느꼈던 죄책감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감정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이상 그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감정을 들여다본다는 게 그 감정에 빠져서 계속 곱씹을 하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는 순간, 그 감정은 신기하게도 힘을 잃기 시작해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무섭게 느껴지던 그림자의 정체가 그저 옷걸이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마음속 감정도 제대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다루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계속 외면해온 시간의 무게일 때가 많고요. 이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감정들을 그 그릇에 담습니다. 기쁨도 담고, 슬픔도 담고, 서운함도 담고, 분노도 담아요. 문제는 이 그릇에 담긴 것들을 제때 비워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은 음미하지만 힘든 감정은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지요. 그렇게 힘든 감정들이 그릇 안에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릇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그 안의 것들이 넘쳐 흐르기 쉬워요. 낮 동안엔 우리가 여러 활동으로 그릇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몸도 마음도 이완되면 그 그릇을 붙잡고 있던 힘이 풀려요. 이불 속에 몸을 눕히고 불을 끄는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탁 풀리듯 말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가득 차 있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밤마다 겪는 그 뒤척임의 정체예요. 낮 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그릇이 밤이 되어 긴장이 풀리면서 그 안의 것들을 쏟아내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릇이 가득 차기 전에 조금씩 비워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매일 밤 그릇이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쌓인 감정을 조금씩이라도 비워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의 과정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되고요. 여러분, 이 그릇의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릇을 비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는 방법도 있고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도 있지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 후자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격한 감정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매일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치 감정은 오늘 조금 덜어내고 내일 하루치 감정은 내일 조금 덜어내는 식으로요. 이렇게 꾸준히 덜어내다 보면 오랫동안 가득 차 있던 그릇도 서서히 여유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심리 전문가들도 수면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수면 습관만을 살피지 않고 그 사람이 최근 겪은 상실이나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을 함께 살펴본다고 합니다. 몸의 문제로만 보이던 불면증이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게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저희가 의학적인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위로의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이제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의 짐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놓지 못할 때 그게 물건이든 감정이든 기억이든 그 무게만큼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경고는 결국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결국 우리 삶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짓눌림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밤이고요. 낮에는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마음의 짐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사람들과 대화 나누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이런저런 활동들을 통해 마음의 짐으로부터 잠시 눈을 돌릴 수 있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런 방법들이 모두 사라져요. 텔레비전도 꺼지고 대화 상대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마음만 남아있는 그 시간, 우리는 결국 마음의 짐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유독 새벽 2, 3시 무렵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잠에서 조금 얕은 잠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전환 시점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몸의 리듬상 잠깐 의식이 살짝 떠오르는 그 짧은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겁니다. 평소라면 다시 스르르 잠에 빠져들어야 할 그 순간에 마음속 감정이 먼저 깨어나 우리를 붙잡아 버리는 셈이지요. 그러니 새벽에 깨는 것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깨는 게 아니라 깬 뒤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침구가 불편하거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낮 동안 억눌려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혹은 듣고도 애써 무시한 채 그저 잠들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애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깨어있게 만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잠을 억지로 청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과 화해하는 일이에요. 이게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감정을 하루 만에 풀어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우리 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며 자랐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약함의 표시로 여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다스리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억누른다는 건 그 감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며 마음 깊은 곳에 밀어넣는 것이고, 다스린다는 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한 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야 할 게 바로 이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억누르는 대신 알아차리고, 외면하는 대신 인정하고, 참는 대신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밤도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잠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가 마음속에 정리되지 못한 감정에 있다는 걸 이야기했지요. 그럼 오늘 밤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전 짧은 시간을 내서 그날의 마음을 정리해보는 습관이에요. 거창한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 하나를 떠올리고 그걸 종이에 짧게 적어보는 거예요. 머리맡에 작은 공책과 볼펜 하나만 두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형식도 필요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걸리는 걸 몇 줄 적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자식이랑 통화하면서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자식이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었을 때 조금 서운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적는 행위 자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감정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때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종이 위에 옮기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해요. 마치 마음속에서 빙글빙글 돌던 생각이 종이 위에 자리를 잡는 순간 조금씩 가라앉는 것과 같지요. 이건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곱씹을 땐 그 생각이 끝없이 반복되지만 그걸 글로 적는 순간 우리 마음은 그 생각을 어느 정도 매듭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작은 노트 하나를 곁에 두고 그날 마음에 걸렸던 일을 적어보세요. 창밖으로 어스름한 저녁빛이 스러지고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조용한 방에서 펜을 쥐고 앉아보는 겁니다. 잘 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저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어 인정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기만 하고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요. 자식한테 하고 싶지만 못한 말, 배우자한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굳이 누군가한테 직접 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말을 스스로한테라도 되뇌어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한테 못다 한 말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다고, 혹은 그때 더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그런 마음을 스스로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는 잠자리 주변의 감각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몸이 편안해지는 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방 안 불빛을 조금 더 은은하게 바꿔보는 것, 이부자리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는 것, 오래 덮어 익숙해진 이불이나 은은한 라벤더 향처럼 편안한 냄새를 곁에 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내려놓음의 실천을 잠자리 의식으로 삼아보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도 나빴던 일도 다 오늘로 끝내고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실천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은 오늘로 마무리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쉬어도 된다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처음엔 쉽게 자리 잡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감정을 붙잡고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밤 조금씩 이런 마음가짐을 연습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완벽하게 잠들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더욱 조바심을 내며 빨리 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시지요. 그런데 이런 조바심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긴장시켜서 잠을 더 멀리 쫓아버립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 밤 조금 늦게 잠들어도 큰일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한테 여유를 주는 게 오히려
잠을 더 빨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실천법이 있어요. 바로 감사한 일을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만 적다 보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마음에 걸리는 일 하나를 적은 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하나도 함께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거나 이웃이 나눠준 반찬이 맛있었다거나 그런 소소한 일들도 충분해요. 이렇게 무거운 감정과 가벼운 감사를 함께 적다 보면 마음의 균형이 조금씩 잡혀갑니다. 무거운 것만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옆에 작은 기쁨도 함께 놓아두는 것. 이게 마음을 더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처음엔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본다고 해서 갑자기 잠이 잘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스트레칭으로 굳은 근육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것처럼 오랫동안 쌓여 온 마음의 짐도 한 번의 실천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이런 작은 실천들을 반복해 나가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낮 동안에도 아주 잠깐씩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굳이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가령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나 오후에 잠시 앉아 쉬는 시간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짝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 마음이 무겁지는 않은지, 어떤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짧게라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낮 동안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쌓이면 감정이 밤까지 쌓이지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해소될 수 있어요. 7번째로는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발걸음에 맞춰 숨을 쉬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요. 특히 저녁 무렵 산책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굳이 붙잡을 필요 없는 것들은 걸음과 함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8번째로 누군가한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친구, 이웃, 혹은 자식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세대는 힘든 이야기를 남한테 털어놓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건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적어보는 것, 마음속 말을 스스로한테 들려주는 것,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것, 완벽하게 잠들려 애쓰지 않는 것, 낮 동안 자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누군가한테 마음을 나누는 것. 이 모든 방법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조금씩 밖으로 꺼내어 흘려보내는 것 말이에요. 9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 짧게라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든 이웃이든 오래된 친구든 그 사람과의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온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그 온기가 우리를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스스로한테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밤 노트에 몇 자 적어보려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오늘도 뒤척였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매일 밤 완벽하게 성공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저 조금씩 시도해 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해보면 돼요. 그렇게 실패와 시도를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마음을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또한 이런 실천들이 어떤 분한테는 더 효과적으로 다가오고 어떤 분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글 쓰는 게 편한 분도 계시고 말로 되뇌는 게 더 편한 분도 계시고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게 더 편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제 이런 실천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73,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며 몇 년 동안 밤마다 눈이 떠졌던 그분이 어떻게 조금씩 자신의 밤을 되찾아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올해 73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0살 무렵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오셨어요. 두 사람은 자식 셋을 낳아 키웠고 남편은 평생 농사를 짓고 정순 할머니는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그렇게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 보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몇 해 전부터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붙잡을 수 없었지요. 남편이 떠나던 그날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손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들 맞이하고 자식들이랑 함께 이런저런 일들 처리하느라 슬픔을 온전히 느낄 겨를도 없었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 발걸음도 뜸해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고 난 뒤부터 정순 할머니의 진짜 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그저 슬픔에 잠겨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눈물은 줄었지만 대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시작된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엔 이게 그저 슬픔 때문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밤마다 눈이 떠지는 건 나아지지 않았어요. 새벽 2,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남편 잃은 슬픔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려니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밤들은 정순 할머니의 일상을 조금씩 갈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몸이 무겁고 정신이 멍했어요. 예전엔 즐겨 하시던 텃밭 가꾸기도 흥미를 잃었고 이웃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고 정순 할머니도 결국 근처 병원을 찾으셨지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다른 수치들도 크게 문제없다는 결과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순 할머니는 왠지 더 답답해지기만 하셨지요.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주며 필요할 때 드시라고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수면제를 몇 번 드셔보셨지만 약을 먹은 날은 그나마 잠이 들긴 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몸이 더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그리고 약을 계속 먹는 게 왠지 마음에 걸려 결국 약을 끊고 다시 뒤척이는 밤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기 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대체로 이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거워 한참을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일어나셨어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침 챙겨 드시고 텃밭에 잠깐 나가보시지만
예전만큼 흥이 나지 않아 금방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낮엔 텔레비전 켜놓고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이웃이 놀러오라고 불러도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갔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오늘 밤은 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이게 그냥 자신의 팔자련이 하고 체념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아주머니 역시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비슷한 밤들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조금씩 그 밤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그날의 마음을 짧게 적어보는 습관이었지요. 처음에 정순 할머니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셨습니다. 평생 일기 같은 걸 써본 적도 없으셨고 글 쓴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셨어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어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뭘 적어야 할지 몰라 그저 오늘 날씨가 어땠다는 정도의 짧은 문장만 적으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따라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었는데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 서글펐다고 적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밝아서 기뻤다고 적으셨고요. 그렇게 조금씩 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종이 위에 옮기는 것에 익숙해져 가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정순 할머니는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들 중 일부가 이미 공책 위에 적혀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이미 적어놓은 것들은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라도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마음속에 쌓여있던 짐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은 것처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뒷마당에 나가보니 남편이 생전에 심어두었던 목련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는 걸 한참 서서 바라보다가 정순 할머니는 문득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 하나를 떠올리셨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힘들어할 때 자신이 조금 더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었지요. 병간호에 지쳐 가끔 짜증을 냈던 순간들, 힘들다는 이유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그날 밤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미안함을 공책에 길게 써 내려가셨어요. 남편한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모든 걸 종이 위에 눌러 담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정순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써 내려가셨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몇 시간씩 뒤척이지는 않으셨어요. 잠깐 눈을 떴다가도 다시 스르르 잠이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정순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감정, 특히 남편한테 다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사랑, 그게 밤마다 자신을 깨우고 있었다는 걸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마음이 다시 편안한 잠으로 이어진다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되셨어요. 물론 그날 이후로 모든 밤이 완벽하게 편안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뒤척이는 밤도 있었고 여전히 그리움에 눈물 짓는 밤도 있었지요. 그런데 정순 할머니는 이제 그런 밤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조용히 일어나 공책을 펼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적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조금씩이나마 편안하게 잠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순 할머니는 그 낡은 공책을 벌써 3권째 채워가고 계십니다. 처음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요즘엔 그날그날 소소한 일상, 텃밭에서 자라난 상추 이야기, 이웃과 나눈 짧은 대화, 손주가 그려보내준 그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책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기게 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이 공책 쓰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계세요. 이웃들도 정순 할머니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전보다 얼굴빛이 밝아지셨다고, 요즘은 텃밭에도 자주 나오시고 산책도 자주 다니신다고 이야기해요. 대문 앞에서 마주치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시는 일도 늘었다고 하지요. 정순 할머니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겨웠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작은 기대감마저 든다고요.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걸 보는 것도 다시 즐거워지셨고, 이웃과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에도 진심 어린 웃음이 담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순 할머니도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그 그리움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순 할머니는 그 그리움을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계십니다. 그리움이 찾아오면 그걸 밀어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시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공책을 펼쳐 그 마음을 적어내려 가십니다. 이렇게 그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정순 할머니가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자식들도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예전엔 전화 드릴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 마음이 쓰였는데 요즘은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큰딸은 어머니께 그 낡은 공책을 보여달라고 조른 적도 있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이건 엄마만의 이야기니까 나중에 엄마가 없을 때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큰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보고 계시다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순 할머니는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다고요. 예전엔 저녁이 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늘 밤도 또 뒤척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공책을 펼치고 그날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전히 가끔은 뒤척이는 밤도 있지만 예전처럼 그게 두렵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뒤척이는 밤이 오면 그저 또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신다고 해요. 여러분,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마음속에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말들, 아직 다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지요. 정순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우리 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정순 할머니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순 할머니도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 오셨어요. 처음엔 공책에 뭘 적어야 할지도 몰랐고 그 습관이 정말 도움이 될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매일 밤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갔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밤 한 번의 실천으로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정순 할머니처럼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을 꺼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말년의 불면과 연결된 다른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집안의 무게라는 문제와 복에 대한 오해라는 문제예요. 먼저 집안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각자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어도 부모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걱정의 대상입니다.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늘 걱정이 앞서지요. 자식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 형편은 어떨까?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낮엔 이런 걱정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 혼자 조용히 누워 있으면 이런 걱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얼마 전 자식이 지나가듯 했던 말 한마디, 통화 끝에 무심코 흘렸던 한숨 소리,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이야기, 손주가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부모라는 건 자식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으면서 그저 걱정만 하며 마음을 졸이는 존재예요. 이 무력감이 걱정과 함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가족 간의 갈등도 밤이 되면 떠오르곤 해요. 형제자매 사이의 서운함, 자식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다툼,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에서 쌓였던 앙금, 결혼식이나 제사 자리에서 나왔던 날 선말 한마디까지. 이런 것들이 시가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낮 동안엔 크게 의식되지 않다가도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다시 떠오르지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런 집안에 대한 책임감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는 생각에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여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말년에 이르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각이 들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더욱 조급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복에 대한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재물이나 자식의 성공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고, 집안에 큰 돈이 들어오고, 명절마다 두둑한 용돈 봉투를 받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런 걸 얻으려고 평생을 애쓰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스스로를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이 복의 전부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자식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면 그걸 진정으로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비록 큰 재물은 없어도 밤마다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게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마음이 평온한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을 우리 이야기에 적용해보면 진정한 복이란 결국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반대로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밤마다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게야말로 진정한 복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잠 한숨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복을 밖에서만 찾아왔습니다. 재물에서, 자식의 성공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에서 복을 찾으려 했지요. 그런데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 편안하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 소박한 복은 놓치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 두 가지 문제, 집안의 무게와 복에 대한 오해는 서로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우리 밤을 짓누르고 결국 우리는 편안한 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복조차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집안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결국 스스로의 복을 갉아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시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진짜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만약 그 답이 여전히 재물이나 자식의 성공,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밤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조금씩 마음의 평온, 편안한 잠, 소소한 일상의 감사함으로 옮겨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생각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굳어져 온 가치관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가치관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정 스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이 클수록 마음의 짐도 커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은 결국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집안의 갈등도 우리가 그걸 완전히 놓아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너무 꽉 붙잡고 밤낮으로 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무게가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걱정을 하는 것과 걱정에 짓눌리는 건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과 그 걱정을 밤새도록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건 다르지요. 여러분, 손주에 대한 걱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손주가 눈에 밟혀도 부모인 자식의 육아 방식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어 마음만 졸이는 경우가 많아요. 손주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이야기,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앞서지만 정작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걱정에 짓눌려 매일 밤잠을 설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걱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곁에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은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부모로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비슷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고 그 헌신에 대가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이르러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 마음의 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유난히 예민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만 유난히 나약해서도 아니에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안의 무게라는 게 비단 자식에 대한 걱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 문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인한 갈등, 혹은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세요. 이런 문제들은 대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온 것들이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가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앙금은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조용한 밤이 되면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그 불편함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지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씩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 밤마다 뒤척이셨다는 분들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관계를 회복하고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관계가 냉랭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갈등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로 인해 매일 밤 내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종이에 적어보고 스스로한테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조금씩이라도 가볍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성찰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고요한 마음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는 삶,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삶, 그게 법정 스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무소유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갖는다는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걸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감정을 쌓아두고, 기억을 쌓아두고, 미련을 쌓아두고, 원망을 쌓아두지요. 이렇게 쌓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요. 법정 스님께서는 바로 이 쌓아두는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밤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나간 서운함, 풀리지 않은 오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자식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손님처럼요. 이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생각들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빠져들어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곱씹지요. 그리고 그 곱씹음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생각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요.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손을 펴고 그저 물이 흘러가도록 두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아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지요.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글 가운데 텅 빈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오히려 가득 차 있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은 우리한테 깊은 울림을 줘요. 우리는 흔히 뭔가로 가득 채워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로, 성취로, 관계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오히려 비워야 진정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불필요한 집착과 원망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평온과 자유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잠 못 이루는 밤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밀어내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대신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그저 알아차리고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과는 달라요. 생각과 싸우지 않고 그저 그 생각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결코 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 스스로에 대한 벌처럼 여기곤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법정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은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아직 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신호,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신호, 그 신호를 마음이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대하는 우리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두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뭐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뭘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지 조용히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4월이라는 계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4월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겨우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을 틔워내지요. 연두빛 새순이 하나둘 돋아나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작은 생명력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무가 겨울 동안 묵은 것들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나무가 지난 가을 낙엽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새로운 잎이 돋아날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나무는 스스로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지나보내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피워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묵은 감정들, 지나간 계절의 낙엽과도 같은 감정들이 쌓여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평온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흘려보내고 비워낸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편안함이,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4월의 새싹처럼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평온이 돋아날 수 있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남을 탓하기 전에,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모든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몸을 탓하고 침구를 탓하고 날씨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그게 진정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찰이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보편적으로 통하는 지혜입니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마음,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태도는 누구한테나 도움이 되는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 종교와 상관없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 편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법정 스님께서 자주 쓰신 표현 중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그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날 밤잠이 달라지고
나아가 다음 날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그 좋았던 기억마저 흐릿해지고 말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힘들었든 즐거웠든 잠자리에 들기 전 그 하루를 정성스럽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이고 그 마무리가 곧 편안한 잠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시간을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뭘 붙잡고 있는지, 뭘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주세요. 4월의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고 새싹을 틔우듯 여러분 마음에도 새로운 평온이 돋아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법정 스님께서 계시던 산속 작은 암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그 작은 공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곁에 두고 사셨어요. 나무 책상 하나, 낡은 방석 하나, 그 정도가 전부였다고 하지요. 화려한 가구도 없고 값비싼 물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소박한 공간에서 스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든 감정이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지요. 우리 마음도 이 작은 암자와 같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걸 쌓아두면 정작 평온이 머물 자리가 없어져요. 오래된 원망, 풀리지 않은 서운함,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씩 비워낸다면 우리 마음에도 법정 스님의 암자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많은 감정을 느끼며 사셨을 겁니다. 그 감정들 중에는 굳이 오늘 밤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낮에 있었던 사소한 서운함, 지나가는 걱정, 잠깐의 짜증, 이런 것들은 오늘 하루로 끝을 맺고 내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조금씩 연습해 나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우리는 흔히 쉰다는 걸 몸을 눕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이 계속 뭔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몸도 마음도 함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쉼이 있어야 비로소 깊고 편안한 잠도 찾아올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이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들, 그걸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매일 조금씩 이 연습을 이어나간다면 우리 마음에도 서서히 평온이 자리 잡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은퇴 후의 허전함, 배우자를 떠나보낸 그리움,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왜 하필 밤이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 마음의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봤지요. 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을 꺼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느껴보았고요. 그리고 집안의 무게와 복에 대한 오해,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깨어보면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낮 동안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여러 역할들 뒤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 우리가 온전히 혼자가 되는 그 순간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요. 오늘 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작은 노트 하나를 곁에 두어 보세요. 머리맡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저 손 가는 대로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 하나를 짧게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놓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큰선 스스로한테라도 조용히 들려주세요.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남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감정들이니만큼 그걸 풀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밤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만큼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뭘 붙잡고 계신지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내려놓은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밤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다정한 신호예요. 아직 여기 정리되지 않은 게 있다고, 아직 내가 돌보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신호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리고 오늘 밤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아요. 오늘 밤 어떤 마음이 떠올랐는지, 어떤 감정을 마주하셨는지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저희도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의 말년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지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됐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홀로 뒤척이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자책하셨던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 뒤척임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밤들도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해온 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우리 삶의 무게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뭘 쌓아두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요. 재물이 부족해서, 자식이 부족해서 삶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어서 삶이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덜어내는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밤이 되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 그게 우리가 뒤척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은퇴 후의 허전함일 수도 있고,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오래된 집안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그 뿌리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감정에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짧게라도 마음을 적어보는 것, 전하지 못한 말을 스스로한테라도 들려주는 것, 완벽하게 잠들려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밤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이 밤들이 결코 여러분만의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는 걸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순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도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한 줄기, 이불에서 나는 익숙한 세제 냄새, 그런 사소한 감각들을 느끼면서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마음에 남았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그 마음 다 이해한다고, 이제는 편안히 내려놓아도 된다고요. 이 짧은 순간의 자기 위로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씩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도 편안하게 잠드는 밤을 더 자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말년이라는 시기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젊었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마음속 이야기들을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걸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일이든 자식에 대한 걱정이든 지나간 후회이든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조금 더 편안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복이란 결국 마음의 평온에서 옵니다. 재물이 많아서 자식이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밤마다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마다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게야말로 우리가 말년의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을 조금씩 되찾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말년에 부디 이런 편안한 밤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4월의 밤, 부디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말년에 늘 따뜻한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